오늘 아침 이란의 한 상인은 가게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다시 닫았습니다.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니까요. 10년 전 3만 2천 리알이면 살 수 있던 1달러가 지금은 142만 리알입니다. 화폐 가치가 44분의 1로 증발한 겁니다. 아침에 물건 팔아 번 돈으로 저녁에 도매상 가면 똑같은 물건을 못 삽니다. 장사를 할수록 망하는 나라. 문을 열면 파산하고 문을 닫으면 굶어 죽는 나라. 한때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자랑하던 자원부국이 지금 실시간으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에서 총성 아닌 함성이 터졌습니다. 60대, 70대 백발의 상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무장 경찰과 맞섰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47년 전 이슬람 혁명 때 호메이니에게 돈다발을 쥐어주며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입니다. 혁명의 1등 공신이자 정권의 든든한 금고였죠. 정부는 그 대가로 40년간 이들에게 시장 독점권을 줬습니다. 상인들은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되어줬고 서로 등을 긁어주는 완벽한 카르텔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40년 지기 친구들이 서로 목에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정부를 향해 제발 우리 좀 내버려 달라고 절규하고 있거든요. 민주주의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장사 좀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폭발한 걸까요? 트럼프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스냅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용수철처럼 튕겨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이란에 걸었던 모든 경제 제재가 한꺼번에 부활한 겁니다. 시장에는 공포가 덮쳤고 환율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경찰은 혁명 동지였던 노인들에게 최루탄을 쐈고 상인들은 철제 셔터를 방패 삼아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40년 동맹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더 기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차라리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47년 전에 쫓아낸 그 왕을 혁명의 후손들이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생지옥이 된 바자르, 그 닫힌 셔터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자르 상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 정치적 신념 때문이 아닙니다. 순전히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입니다. 장사의 기본 공식이 뭡니까? 100원에 떼다가 120원에 파는 거죠. 그래야 20원이 남으니까요. 근데 이란에서는 이 단순한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아침에 환율 보고 물건값을 매겼어요. 손님한테 팔았습니다. 그 돈 들고 저녁에 도매상 갔더니 같은 물건 가격이 2배가 돼 있는 겁니다. 장사를 하면 할수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테헤란 바자르에서 30년째 직물 장사를 해온 하산이라는 상인을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이 아침에 카펫 10장을 팔았어요. 분명히 마진 20%를 붙여서 팔았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 리아라 가치가 5%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똑같은 카펫을 떼오려니까 어제 번 돈으로는 8장밖에 못 사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재고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됩니다. 한 달만 지나면 10장이 5장이 되고 석 달 뒤엔 가게 문 닫아야 하는 수순인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차라리 가게 문을 닫자는 겁니다. 이건 파업이 아니라 자산 방어예요. 문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비용이 되니까요. 정부는 물가 잡겠다고 가격 인상을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근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강도짓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원가는 매일 오르는데 판매 가격은 묶어놓으면 누가 그 손해를 떠안겠습니까? 결국 상인들은 깨달은 겁니다. 이 정권은 파트너가 아니라 약탈자라는 걸요. 신뢰라는 자본이 완전히 바닥나버렸습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이란 핵 합의가 체결됐을 때 1달러에 약 3만 2천 리알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란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제재가 풀리면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이제 우리도 세계 경제에 합류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6년 현재 1달띠를 사려면 142만 리알이 필요합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10년 만에 화폐 가치가 44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주식으로 치면 수익률 마이너스 98%예요. 이 정도면 가치 하락이 아니라 화폐의 죽음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 이란 상황을 2차 대전 직후 독일보다 심각하다고 평가합니다. 그 유명한 바이마르 공화국 하이퍼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수레에 지폐를 가득 싣고 가서 빵 한 덩이 사던 그 시절 말입니다. 지금 이란이 정확히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비교 대상이 됩니다. 몇 년 전 화장지보다 지폐가 싼 나라로 전 세계에 유명했죠. 근데 이란은 그 베네수엘라마저 능가하는 속도로 추락 중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평생 모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겁니다. 은퇴 자금으로 10억 리알 모아놨던 60대 가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10년 전 그 돈이면 테헤란 외곽에 작은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중고차 한 대 사기도 빠듯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인 거죠. 돈을 벌수록 모을수록 가난해지는 나라. 화폐가 기능을 잃으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란 경제를 더 기괴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 세 개라는 겁니다. 공식 환율, 니마 환율, 암시장 환율.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거든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환율은 1달러에 약 42,000 리알입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근데 이 가격으로 달러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란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정부 고위층이나 특권층, 혁명수비대 관련 기업들만 이 환율로 달러를 바꿀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꿈도 못 꿉니다. 중간 단계인 니마 환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수출입 기업용이에요. 그나마 현실에 가깝지만 일반인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서민들이 달러를 사려면 암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선 140만 리알이 넘는 돈을 내야 1달러를 손에 쥘 수 있어요. 공식 환율이랑 3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정부는 공식 환율을 근거로 우리 경제 괜찮습니다 라고 선전하고 있거든요. 통계상으로는 물가가 안정돼 보이니까요. 하지만 국민들은 암시장 환시로 빵을 사고 암시장 환율로 기름을 넣고 암시장 환율로 약을 삽니다. 체감 물가는 두세 배 이상 뛰었는데 정부 발표만 보면 경제가 멀쩡한 척하는 거죠. 테헤란 시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시키려면 지폐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현금 결제하려면 지폐를 뭉텅이로 들고 다녀야 합니다. 지갑이 아니라 가방이 필요한 나라, 세 개의 환율 사이에서 서민들만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정부가 뭘 해야 합니까? 세금을 깎아주고 돈을 풀어서 숨통을 틔워줘야죠. 경제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이란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물가가 50% 이상 폭등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랑 노동자 임금을 고작 20%만 올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산해보면 실질 임금이 30%나 깎이는 거거든요. 월급 봉투는 조금 두꺼워졌는데 정작 살 수 있는 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20만 원 받게 됐는데 예전에 100만 원어치 살 수 있던 물건이 이제 150만 원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격인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부족한 나라 곳간을 채우겠다며 세금을 62%나 더 걷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62%입니다. 숨도 못 쉬는 사람 코를 막고 피까지 뽑아가겠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건 경제정책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죽어가는 환자한테 산소호흡기를 떼고 수혈까지 요구하는 격이에요. 전문가들은 이걸 약탈적 재정운영이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망할 경제니까 털 수 있을 때 다 털어가자는 논리거든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겁니다. 배가 침몰하는데 선장이 구명조끼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승객들 지갑을 털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6년 이란 정부의 적나라한 민낯이 바로 이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내봤자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뻔히 보이니까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돈이 내 밥상이 아니라 남의 전쟁터로 가고 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돌아오자마자 이란을 향해 날린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평화 시위를 탄압하면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겼거든요. 스냅백 조항을 발동시킨 겁니다. 스냅백이 뭐냐면요. 용수철을 눌렀다가 놓으면 낑겨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어겼다고 판단되는 순간 과거에 풀어줬던 모든 경제 제재가 자동으로 부활하는 구조예요. 2015년 핵 합의 때 이란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해외에 묶여있던 자산도 풀리고 원유도 국제시장에 팔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스냅백이 발동되면서 그게 전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란이 해외에 숨겨뒀던 비자금, 원유 판매 대금 합쳐서 약 1,200억 달러가 동결됐어요. 하나로 치면 약 160조 원입니다. 이란 정부 1년 예산이 통째로 묶인 수준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베네수엘라랑 손잡고 드론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관련 기업들, 거기에 연루된 개인들, 중개상들까지 전부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자금줄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거예요.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도 이란 경제에 숨통을 조르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어쩌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이 경제 봉쇄예요. 총알은 피할 수 있어도 돈줄이 막히면 나라 전체가 서서히 질식하니까요. 트럼프의 귀환은 이란 정권에게 공포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가장 충격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20대,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레자르샤여, 편히 잠드소서라는 구호가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레자 샤가 누구냐면요. 1979년에 쫓겨난 팔레비 왕조의 왕입니다. 그때 이란 국민들이 왜 혁명을 일으켰는지 아세요? 왕족들의 사치와 부패, 극심한 빈부격차에 분노했기 때문이에요. 이 썩은 왕정을 무너뜨리자고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죠. 근데 47년이 지난 지금 그 혁명의 후손들이 쫓아냈던 왕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복고 열풍이 아니에요. 현재 이슬람 신정 체제에 대한 완전한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악마라고 배운 왕정시대에도 최소한 빵은 먹을 수 있었다. 국제사회에서 왕따 취급은 안 당했다.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녔다. 실제로 팔레비 왕조 시절 이란은 중동의 부국이었거든요. 석유 덕분에 경제가 탄탄했고 서방 국가들이랑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테헤란은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어요. 멋진 카페와 극장이 즐비했고 여성들은 히잡 없이 거리를 활보했죠. 지금은요? 빵 사려면 새벽부터 줄 서야 하고 여권 들고 나가도 받아주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혁명 세대가 목숨 걸고 쫓아낸 왕을 그 손잡벌 되는 청년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민주화 요구보다 현 정권에게 더 뼈아픈 공격이에요.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당신들이 47년간 한 게 대체 뭐냐? 차라리 왕이 낫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시위대 사이에서 정설처럼 도는 루머가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베네수엘라로 망명할 계획을 세워뒀다는 거예요. 비상금도 이미 해외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진이야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루머가 삽시간에 퍼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거든요. 국민들이 지도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다는 불신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처럼요. 나라 경제를 완전히 박살 내놓고 본인은 금괴 싸들고 도망칠 준비하고 있다는 인식인 거죠. 실제로 하메네이 일가가 해외에 숨겨둔 자산이 천문학적이라는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더 황당한 건 대통령 페제시키안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뾰족한 수가 없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대국민 담화에서 손들어버린 거예요. 해결책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해버린 겁니다. 리더가 포기 선언을 하면 국민들은 뭘 믿고 버팁니까? 그래서 시위대 구호가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가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 밥상부터 챙겨라. 이게 지금 이란 거리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목소리예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서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낸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뻔히 알기 때문이에요.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란 정부가 수십 년간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해외 무장 단체들이죠. 내 밥그릇에 담길 돈이 남의 전쟁터로 흘러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미래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식 생존 모델이에요. 경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는 거죠. 철권 통치로 국민을 억누르면서 버티는 겁니다. 밖에서 뭐라 하든 안에서 꽉 틀어막고 체제만 유지하겠다는 전략이에요. 북한이 수십 년째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이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잖아요. 이란도 결국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은 굶어도 정권은 핵을 쥐고 버티는 암울한 미래입니다. 두 번째는 내전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이란 군경들도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거든요. 군인이든 경찰이든 결국 사람이에요. 배가 고프면 충성심도 흔들립니다. 월급이 석 달, 넉 달 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을 들었던 손이 다른 쪽을 향할 수 있어요. 내부에서 총질이 시작되는 거죠. 혁명수비대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길 수 있고 지방 군벌들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비아나 시리아처럼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체제 붕괴입니다. 소련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경제적 모순이 임계점을 넘으면 시스템 자체가 버티질 못합니다. 이란도 그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트럼프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전쟁에 천문학적인 돈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제재만 틀어막으면 내부에서 알아서 썩어 문드러지니까요. 미사일 한 발 안 쏘고 이란을 무너뜨리는 철저한 고사 작전인 거죠. 이란의 비극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화폐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거든요. 경찰 곤봉으로 닫힌 가게 문을 억지로 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번 증발해버린 믿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10년 만에 44배 폭락한 화폐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절망이죠. 희망이 사라진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괴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2026년 이란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